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30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과연 검찰이 언제 부를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안 부르고 버틸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여론이 최소 60%가 넘고 있어요. 민주당 진영층 그리고 이 호남 지역에서도 최소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최소 4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압박을 하고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 여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전에 드루킹 사건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직접 지금 여권의 주자로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나의 사전은 불가능함이라는 게 없다.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고 수위로 이재명의 직접적인 소환 조사를 압박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법 쪽에서도 이 소환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녹취록에서도 이 2층이라는 말, 그리고 2층 사장이라는 말, 또 시장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층 거사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직접적 연루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해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 녹취록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 직권 남용을 지금 남용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착수했거든요. 검찰에서. 이걸 직권남용을 본다면 결국은 이게 뭐냐? 이재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2층 사장, 2층 시장 이런 언급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법조계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이 황 사장이 그러니까 초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황 사장의 녹취 파일에 직접적으로 2층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정형학 녹취록 이런 데는요 2층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 황 사장의 이 녹취록에는 7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기 공사 개발본부장하고 이제 황 사장하고 얘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 때문에 시장님을 거론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지금 유한기 본부장 측에서는 선을 긋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시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현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최대한도 앞당기도록 우리가 더 압박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방송 여러분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말이죠. 지금 유동규 핸드폰 2대는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대보다도 많은 여러 대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포렌식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이 핸드폰을 2015년도에 사용했는지 이것을 아직도 검찰에서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검찰이 말이죠. 유동규가 버렸다고 하는 전화도 안 찾고 있다가 결국 경찰이 찾아냈는데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뭉개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요. 핸드폰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과학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특정을 어떤 전화가 2015년도 전후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썼는지를 특정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검찰의 무능도 무능이겠지만은 뭉개기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핸드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내연녀로 알려져 있던 사람의 오피스텔에서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지난 15일 날
찾아낸 그런 건데요. 이 핸드폰이 내연녀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맨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가로챘다. 이런 비판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압수수색을 한 이 핸드폰만큼은 빨리 특정을 해서 포렌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이 검찰, 정말 그래서 특검을 가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마침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이 판교에 있는 운중동에 있는 서판교 타운하우스 뭐 70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용도, 목적, 실소유주, 자금 출처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망이 상당히 이제 조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재명과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수사의 물적 증거, 이미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핸드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착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검찰의 이 행태 반드시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지 간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재청구하는 문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재청구가 휴일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배임 혐의하고 50억 뇌물 의혹, 이 내용도 결국은 그냥 50억 클럽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안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측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페북의 입장문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냐. 예.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이거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황무성 사장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왜 그만뒀는지 몰랐다고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겁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며칠 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2015년 2월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7시간 동안이나 집요한 사직 강요를 한 빼박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황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역공을 취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본인의 사기죄 피의 사실을 숨긴 데 따른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해명하고 강요가 아닌 정당한 사퇴 권유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거,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황 사장 찍어내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 양반 즉 황무성 전 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퇴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성남시 산하기관장에게 문제가 생겨서 사퇴를 권유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 후보의 설명처럼 황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다면 유동규, 유원과 유한기, 유투, 그 다음에 정진상 등 이재명의 문고리 3인방이 시장 몰래 호의라도 했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무능하고 허수아비인 시장이 어디가 있겠나,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퇴를 종용한 이 후보의 측근이나 그 다음에 황 사장을 박살낼 사람으로 황 사장의 인사권자인 그분 한 사람 외엔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신은 황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 사장 찍어내기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팩트다. 화천대유 설립 일자에 맞춰 사직 강요가 이루어졌고 황 사장이 대장동 범죄 설계의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긴 말이 필요 없다. 황무성 씨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는 황 씨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떳떳하고 그리고 이 황무성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황무성 씨 주장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처벌받게 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아주 시의적으로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는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김진태 이번에 이제 위원장이 됐죠. 이 검증위원장. 그래서 이 김진태 위원장의 입장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1야당 후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저질 여당 후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가면을 찢어야만 한다. 찢는 게 내 전공이다. 김정은 가면도 조국 가족 관계 증명서도 찢었다. 그 가면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국민은 또다시 5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초야에 있는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불러냈다. 기왕 나왔으니 밥값은 하겠다. 초야에 있는 사람은 바로 김진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값은 하겠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가도록 하겠다. 이재명이 낙마할 때까지 특공대가 될 것이다. 인수인계 받은 자료가 산더미다. 제목만 적어도 A4로 여러 장이다. 보복 유착 의혹, 정신병원 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 이재명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계획이다. 이제는 백현동의 시간이다. 정자동, 순회동, 평택, 현덕지구도 대기 중이다. 이재명의 손길이 닿은 곳에 온전한 것은 없다. 어찌 보면 대장동 비리가 탄군 이래 최대의 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조폭의 시간이다. 조폭 행동대장이 여당 대선 후보에게 서울구치소 밥이 맛있다고 경고하는 나라가 됐다. 웬만해선 진실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많은 지뢰 중 하나만 터져도 최소 징역 10년감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에겐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 가깝다. 이재명 특유의 현역 의원 12분과 부동산, 금융, 법률 전무가 에이스를 어렵게 모셨다. 잘 부탁드리고 본래 원외가 되면 서운한 게 많다. 회의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 김진태 위원장이 이재명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밝힌 입장문인데요. 찢어버리겠다는 말, 이준석 대표도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최소 징역, 하나만 터져도 최소 징역이라는 김진태 위원장의 언급,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치권 일반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29일 날 말하자면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즉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 시행 방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이 신고 나온 낡은 구두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대단한 건데요. 이게 밑창이 다 떨어져 있고 구두 앞부분이 닳아서 색깔이 변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그만큼 일에만 몰두해 왔다, 올인해 왔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가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도 본래는 진한 검은색 머리였는데 이 흰 머리가 정수리를 덮을 정도로 고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딱 물적 증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이 법인카드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짠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공개된 정 청장의 올해 6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이 한 400만 원쯤 되는데 32건이에요. 그중에 7건이 분식집, 도시락 가게, 우동 가게, 그야말로 저렴한 식당에서 먹었고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사용한 내용은 10건밖에 되지 않고 또 모두 음식을 포장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방역지휘관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시 네티즌들이요, 오래 고생 중이었는데 제대로 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고단함이 느껴지는 내역이다. 이런 이 온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 청장을 응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낡은 구두가 또다시 지난번에 이 카드에 의해서 이 정 청장의 근검 검소한 생활도 생활이지만 코로나에 올인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의 업무 자세에 대한 칭송이 또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상당히 얼굴도 이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와서 아빠 지원 유세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 21일 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4년 만에 근황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다시 오늘 유승민 TV를 통해서
아빠인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화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변에서 지원 요새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미안해가지고 그런 부탁을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응원 영상을 좀 찍지 않을 수 없었다.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치 시작하시고 자식으로서 마음 아픈 순간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진심이 왜곡될 때 가장 속상했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아버지처럼 소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다. 정말 자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버지가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다. 퇴근하고 오시면 저와 야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려고 한다. 제 또래 학생 직장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늘 물어보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길을 찾고 계신 분이다. 이 얘기는 2030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히 호소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고민해온 것들을 펼쳐보일 기회를 달라.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만이 왔고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아빠가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보조하겠다. 이래서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딸이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2등과 3등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유담씨도 나름대로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로 좀 받쳐주면 그거를 어덕 싸워서 뛰어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유담씨가 이러한 입장문, 호소문이 과연 얼마만큼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여성 관련 또 뭐라 그럴까요? 공인들의 딸과 관련된 보도를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많이 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 수수하고 검소하다는 이 내용 이미 과거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지금 온라인 산상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재용 부회장 딸이 과거 친구와 함께 촬영했던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최초로 영상을 올린 학생은 기숙사에서 마지막 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한국계 여학생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딸은 2004년생이고 지금 현재 미국 커네티컷주에 위치하고 있는 기숙형 학교에서 지금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딸은 엉뚱한 포즈를 취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재벌가 자녀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털털한 모습 때문에 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옷차림. 이 네티즌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입은 검은색 후드티가 3만원이나 한 맥시멈 10만원대 제품에 불과하고 운동화도 10만원대 브랜드 제품이다. 그러면서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명품만 입을 줄 알았는데 의외고 제발 평범하게 자라달라. 검소하니 보기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이 삼성 측에서는요. 이건 개인의 가족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유명 인사들의 여러 가지 동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독일에서 아주 특이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메르켈 총리가 곧 떠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G20 정상회의가 이태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 현재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사람을 올라프 숄츠라는 재무장관인데 G20 정상회의에 직접 말하자면 동행해서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올라프 숄츠라고 하는 재무장관은요.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연정을 만드는데 이 연정 협정 과정에서요. 기존 파트너였던 메르켈의 기민 기사당 연합을 버리고 3위인 녹색당, 4위인 자유민주당을 새로운 상대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메르켈, 이 기민 기사당이 이제 맥이 빠진 것이죠. 이 숄츠 장관이 속한 정당은 독일의 사회민주당, 즉 3인당입니다.
삼인당이 기민당과 기사당을 버리고 녹색당 자유민주당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정적을 이런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직접 동반 출석시켜갖고 대미시킨다. 이런 지금 아주 이것은 바로 뭐냐? 독일의 정치를 국제적으로 한 품격 더 높였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독일의 언론들, 슈피겔지도 메르켈과 숄츠가 외국 정상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은 G20의 독일 정치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독일의 신의 있는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이다. 이런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메르켈 총리는요, 그동안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자상한 엄마 리더십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 무티, 즉 어머니 애칭, 무티라고 불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말하자면 좋은 배움의 현장을 대한민국 정치인들 꼭 배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